14번입니다. 14번. 14번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이번 평가 모의고사에서 승부처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상위권 학생들하고 중위권 학생들이 푸느냐 못 푸느냐 차이가 있지만 풀어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막 답이 7분의 얼마잖아요. 막 이 숫자가 왜 나오지 막 이런 아니 뭐 연립방정식을 막 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할게요. y는 2x제곱 위에 두 점이 있어요. 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이 두 점이 AN, BN이에요. 뭐 AN, BN, 뭐 그렇죠? AN, BN.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 둘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이가 루트 10n이에요. 루트 10n. 그리고 이 기울기가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2022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에도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죠. 기울기가 2인데 둘 사이 거리가 루트 5이다. 그러면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이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죠. 얼마입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3n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1대 3대 루트 1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이게 y는 2x제곱이야. 근데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어떤 원이 AN, BN을 지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두 군데에서 만납니다. 그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큰 거를 문제에서 xn이라고 한다 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두 지수로그 함수가 y는 x의 대칭이고 원도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 반드시 이 y는 x에 대해서 원이 대칭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게 되는 두 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두 점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 두 점은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걸 뭐 굳이 원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원이 안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림을 막 원을 그리는데 시간 소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거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그때 요거를 xn이라고 하였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죠. 요게 xn인 거예요. 그럼 질문이 x1, x2, x1, x2, x3를 구하십시오. 그럼 무슨 말이야? 이 간격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 간격이 3일 때, 6일 때, 9일 때의 문제에서 xn 값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얼핏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요 상태에서 이제 막 원을 그려가지고 중심을 뭐 P, P라고 나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싶으면 막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어떻게 풀라는 뜻이냐?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자, 지수함수를 이렇게 톡 떼내와 볼게요. 지수함수 이렇게 떼서 y는 2x제곱을 한번 이렇게 떼어놔 볼게요. 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x1 구해 볼게요. x1 구해 볼게요. x1은 뭐냐면 여기 1이고 여기 3인 게 x1인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1이고 여기 3이야. 그러면 당연히 요것의 y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x1 빼기 3입니다. 근데 이 점하고 이 점의 x좌표가 1 차이가 났다는 뜻은 지수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이 점을 내가 p라고 놓으면 이 점이 p 플러스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수함수가 y는 2x제곱이니까 x좌표가 1 차이가 나면은 하나는 y좌표가 2의 p승이고요. 하나는 2의 p 플러스 1승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죠, y좌표가. 이게 1 차이가 나면은 요건 y값이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사실은 3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x5는 6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까? 이거를 이제 선생님 그냥 보는 순간 바로 암산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 이 점은 p, 2의 p제곱이고요. 요 점은 x좌표 1 차이 나는 거니까 p 플러스 1, 2의 p 플러스 1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y좌표의 차이 2의 p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p제곱이 문제에서 3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2 곱하기 2의 p제곱이니까 결국에는 빼고 나면은 2의 p제곱이 3차이가 나는 거죠. p를 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p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p를 뭐 구할 수 있죠. 뭐 로그 2의 로그 2의 3이라고 하면 되는데 p를 구하는 게 아니라 x1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2의 p제곱이 3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x1은 뭡니까? 이거는 2의 p 플러스 1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의 p제곱이니까 정답은 6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x1이에요. 그럼 x2는 어떻게 구하나요? x2는 마찬가지로 뭐 원을 또 그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x2니까 조금 더 크죠. 이렇게. x2. 자, 이번에는 어떤 삼각형이에요? 어떤 지각삼각형입니까? 이 간격이 6이고요. 이 차이가 2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x2예요, 이게. x2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뭐가 되느냐? 아까랑 똑같아. x좌표가 2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하나는 2의 p제곱이고 하나는 2의 p 플러스 2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게 4배만큼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것에 비해서 얘가 4배만큼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4분의 1 x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둘의 차가 6이니까 최종적으로 4분의 3 곱하기 x2가 6이니까 x2는 8이 됩니다. 요 암산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또 세줄게요. x2 마이너스 4분의 1 x2가 6이야. 알겠니? 양변에 4를 곱하면 4x2 빼기 x2니까 3 곱하기 x2가 6, 4, 24가 돼서 x2는 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이렇게 돼요.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더 큰 거. 이게 이제 x3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간격이 이번엔 3 차이가 나고 9 차이가 납니다. 그럼 똑같아 이게 2의 y좌표가 2의 p제곱이라고 하면 이거는 2의 p 플러스 3제곱이니까 8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y좌표가 뭐냐면은 8분의 1 x3하고 똑같고요. 이 둘의 차가 9가 되는 거니까 8분의 7 x3가 9가 되고 따라서 x3가 1에서 7분의가 나오는구나. 7분의 8, 9, 72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값이 7분의 70이고요. 7분의 70이 8,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6하고 8 더하면 14고요. 7분의 통분하니까 7 곱하기 14 같은 거 외우고 있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77에 49인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2를 곱하면 98이에요. 그래서 98에다 72 더하니까 7분의 17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고요. 객관식 문제 중에는 14번이 후반부 연산 때문에, 후반부 요거 때문에. 막 이걸 이제 어떤 학생들은 뭐 a, 2의 a제곱, b, 2의 b제곱해서 연립해서 풀면 이제 막 지수가 다항함수하고 연립해야 되면서 머리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풀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수업 시간에 썼거든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삼각함수는 초월함수야. 다항함수랑 분수함수, 무리함수는 대수함수입니다. 이 둘은 연립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의 특징, 대칭성 이런 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